안녕하세요. 약한나 방송의 김민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한방 강의 9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리거한제를 할 텐데 저번 시간까지 보기제에 대해서 마쳤어요. 보기제에 대해서 마쳤는데 온리거한제는 이제부터 이제 그 각가지 질환에 관련된 세부적인 치료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몸의 개선을 시키는 처방들이 보기제 계열들이에요. 근데 오늘서부터 하는 온리거한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것들은 각각의 질환별로 쓰는 처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전 시간까지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쉬운데 그 처음 듣는 분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열심히 들으세요. 자, 해볼까요? 자, 온리거한제를 할 텐데 온리거한제가 도대체 뭐냐? 온리거한제는 이한을 개선하는 처방. 이한이 뭐야 도대체 이한이? 한방에 표리라는 말이 있어요. 표리라는 말이 있는데 표증과 이증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표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표는 그 피부 쪽, 그 신체의 겉에 부분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표현할 때 표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장 기관에 나타나는 질환을 이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는 겉에 부분이고 내장 기관에 관련된 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증이라고 하는 중에서 이한이라고 하는 건 내장이 찬 상태를 개선하는 처방이다라는 뜻인데 내장이 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방에서 차다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한이라는 뜻은 차란자 맞아요. 여기서 한이라는 뜻은 내장에 혈류가 문제 생긴 상태를 말해요. 내장에 혈류가 문제 생긴 상태. 자,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뭐냐면 내장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허한, 두 번째 실한이에요. 그럼 허한이 뭐냐? 허한은 요거야. 몸의 기능 상태가 저하돼 갖고 동화작용이 감약되거나 순환이 안 된다든가 에너지 대사가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차고 추워하고 한냉을 싫어하고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원기가 없고 피로하고 안면 창백한 상태가 된 걸 허한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쉽죠? 그러면 실한이 뭐냐? 실한은 기운이 빠진 게 아니야. 대사가 떨어진 게 아니야. 내가 찬 걸 많이 먹거나 찬 환경에 노출이 오랫동안 됐다든가 아니면 날거를 많이 먹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날거를 찬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날 음식은 소화하는데 좀 더 어려워요. 익힌 음식이 소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날 음식은 소화가 좀 더 덜 돼요.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음식은 찬 음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구별할 때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명심해요. 찬 음식은 소화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덜 되는 거. 까꾸로 얘기했다. 찬 음식은 소화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 따뜻한 음식은 소화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덜 되는 걸 따뜻한 음식이라 그래. 그래서 찬 음식은 잘 체한다는 뜻을 말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 소화력이 금리기 좋은 놈은 날 걸 먹어도 소화가 잘 돼. 그럼 걔는 찬 음식이 아닌 게 되죠. 내 위장 상태에 따라서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이 갈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절대적으로 온도가 찬 거, 찬물, 아이스크림, 얼음 씹어 먹고 냉커피 먹고 탄산수 먹고 맥주 먹고 실질적으로 온도가 찬 거잖아. 그 찬 음식,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음식과 실제로 온도가 낮은 음식을 장기간에 걸쳐서 먹거나 갑작스럽게 많이 먹게 되면 내장이 차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혈관이 다치겠네. 그럼 혈액이 안 흐르겠지. 그걸 실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액이 안 흐르게 되면 찬 느낌도 나지만 동통이 나타납니다.
동통은 흐르지 않아서 나타나는, 즉 순환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동통. 그래서 이 동통은 진통제로 안 들어. 혈액이 흘러야 통증이 가라앉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이 동통에 대한 얘기가 다른 데서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허아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순환장애. 실화는 실제로 찬 걸 많이 먹거나 찬 환경에 노출이 돼서 나타난 순환장애. 오케이?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온리거환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거야. 그래서 자, 실환인 상태에서 이걸 설명 안 했네. 한냉 자극에 의해서 내장이나 말초 혈관이 수축, 평활근이 경련되는 거를 실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중환이라고 보통 표현해. 중환 상태는 찬 거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 거를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물설사, 복통,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는 거, 울렁거림, 꽉 막힌 듯한 통증, 이걸 중환이라고 해요. 쉽죠? 요즘 중환 많지, 더우니까. 고기 먹고 아이스커피 한 번 쫙 땡겨봐. 바로 중환으로 가는 거야.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온리거환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라며. 혈액순환 촉진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펌프질 잘하게 해주고 뇌 기능을 높여주는 거야. 뇌 신경을 흥분 상태로 바꾸게 되면 에너지 생성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 에너지 생성량을 늘려갖고 몸을 따뜻하게, 즉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온리거환제는 순환 촉진, 강심, 뇌 흥분성 증대의 효과가 있는 온리거환 약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위장에 찬 게 닿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야. 이거 어디서 봤어? 보양제에서 나와요. 보양제 우리 했었죠? 거기에 보면 보양약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 보양약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보익약, 기운나게 하는 거. 아까 기능 저하가 있어서 몸에 순환 불량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기능을 높여야 되는 약은 뭐야? 우리 보기제 할 때 했죠. 보기제. 우리 몸의 기능을 높여주는 것들을 보익제라고 그랬잖아. 그지? 보기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처음 나오는 약이 하나 있어. 이기약. 그 앞에서 나왔구나. 보익제 할 때. 보익제는 나왔는데 이기약은 뭐냐면 나중에 이기제 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기약은 기를 뚫어주는 약이라고 하는데 평활근 경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평활근을 조절해. 몸에 있는 모든 관, 기관, 위장관, 혈관 다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 다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평활근으로 돼 있는 부분을 조절해 주는 걸 이기약이라고 불러. 아까 말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장관이 안 움직여갖고 싸댄다든가 배가 아프거나 부풀어 오르는 거라며. 그럼 관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약이 같이 들어가야겠지. 온리거환약에다가 보익약에다가 이기약이 들어가야 복통도 가라앉고 변도 정상적으로 보게 되고 소화도 정상적으로 되겠지. 그걸 온리거환제에 들어가는 약제들이 되는 거야. 알았죠? 되게 쉬워. 그러면 그래서 온리거환약이라고 하는 건 부자 배웠잖아. 우리 생각 시간에 배웠죠? 부자는 아주 강한 강심작용을 가지고 있고 혈관을 조절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몸에 신경을 흥분시켜서 열을 내는 작용도 한다고. 육계도 마찬가지. 계피. 육계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향도 마찬가지고. 요 부자 육계 정향이 온리거환약 중에서 대빵. 그리고 나머지 요거 많이 쓰는 것도 있죠. 건강, 오수유, 회양, 촉초, 고량강, 호초. 이거 다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온리거환약들은 향신료로 많이 써요. 음식할 때 향신료로 써. 자, 음식할 때 향신료를 왜 쓸까요? 체하지 말라고.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향신료를 많이 쓴단 말이야. 왜냐하면 음식 먹고 탈나기가 쉬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돼야 탈이 안 난단 말이야.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위장관에서 소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면 부패한다고요. 특히 더운 지방은 훨씬 빨리 부패하겠지. 그러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장에서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소화시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이 온리거환약들은 다 정균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번식을 못하게 하는 작용이나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이 건강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 회양 같은 경우라든가 호초나 계지 같은 거 다 있거든. 그런 작용. 그래서 음식에다가 쓰는 거야. 우리가 먹는
그 겨자 같은 경우 많이 쓰죠. 우리는 겨자 많이 쓰는데 특히 중국 남부지방 같은 데 가면 향신료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더운 지방이라서 그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거야. 고수도 거기에 들어가요. 자, 됐지? 다음 볼까요? 그러면 한증의 질환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한이 생겼을 때 도대체 증상이 뭐야? 증상을 알아야 약을 줄 거 아니야. 환자가 근데 저는 이한입니다. 온리과한약을 주시면 잘 들을 것 같아. 라고 안 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한증이 있는 상태가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주로 복통, 하리, 구토, 급성 위장병으로 진단을 받고 응급실 가는 사람이나 겨울에 천식이나 콧물, 재채기 등이 쉽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에어컨 틀 때 콧물 질질 지르고 재채기하거나 환절 때 콧물 질질 지르고 재채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아청식 이게 천식량 기관지염을 진단을 많이 받아요. 아이들. 소아천식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많이 알죠. 기관지 확장제 아이들한테 처방 패치제로 많이 처방 나오잖아.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도 병원에서 처방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알러지성 천식이 아니라 한증일 수가 있어요. 꽤 많아. 왜냐면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오라지게 사준단 말이야. 제발 좀 아이스크림 안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이 밤에 먹고 자면 밤새 기침을 막 하면서 잔다고. 맞죠? 냉장고에서 애들 꺼내갖고 콜라도 먹고 찬 우유도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쭉쭉쭉 빤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한증이 안 생기겠어요? 애들은 또 체적도 작은데 등치가 작으면 훨씬 더 체온 소실이 빠르단 말이에요. 천식량 기관지염으로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침이 많고 턱에서 목까지 턱받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애기들 중에서 유난 침 많이 흘리는 애들 있어. 애기들 중에서 그건 한증이에요. 한증. 내장에 혈액순환이 좀 덜 될 때 침을 많이 흘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아버지분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수건 다니시면서 이렇게 침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증입니다. 그리고 기초 체온이 낮고 월경 주기가 늦어지면서 임신이 안 되는 부인. 지금 현재 불임 시술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결혼을 늦게 하셔서 불임 시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결혼을 늦게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임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찬 거 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얘기해 줘야 돼. 절대로 찬 거 먹지 말라고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한증이 하나가 불임이에요. 그리고 차라는 냉방병.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이한 중에서 내장에 관련된 거 말고 사지, 팔다리 사지에 있는 혈관에 한증이 들어서 수축이 돼도 통증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죠?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동통이 온다 그랬잖아. 그걸 불통주통이라고 하는데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통증이 오게 되는데 사지에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면 통증이 유발돼요. 그걸 요통, 근육통, 신경통으로 당연히 진찰을 하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뭘 해도 안 나와. 그냥 아파. 신경통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사우나 가거나 뜸을 뜨면은 좋아진대. 그래서 매일 사우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우나 가면 안 아프대. 근데 사우나에 갔다 와서 좀 지나면 또 아프대. 그럼 다시 또 다음날 또 사우나를 가. 그게 한증입니다. 한증. 혈관이 다쳐서 생기는 신경통이에요. 그건 진통제가 당연히 안 듣겠지. 혈관이 다쳤는데 염증으로 통증이 생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염증 약이 듣지 않죠. 그래서 마사지나 침구나 물리치료, 온천, 사우나 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신경통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 분이 많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바로 한증입니다. 한증. 동상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 마사지나 침구, 물리치료, 온천, 사우나를 했을 경우에 신경통이 나아진다고 해서 다 한증으로 인한 통증은 아니에요. 이걸 유발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어. 어혈도 그걸 유발하거든. 어혈은 또 다시 할 거예요.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증도 있고 어혈도 있다는 뜻이야. 어혈에 대해서는 나중에 광범위하게 다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통 증상이 찬 거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기가 쉽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한증을 진단을 어떻게 하냐? 환자가 와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런 거 넘어가고 요건 이제 교재 있으니까 읽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서 그래. 맥이 약간 느린 것도 한증에 해당이 되지만 맥이 느리다는 걸로 꼭 한증이라고 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심장이 튼튼해도 맥이 느려. 심장이 튼튼해도.
그러니까 맥이 느리다고 해서 당신 한증이야. 아니 심장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가지고 태어나서 맥이 느리거든. 마라톤 선수 1분에 심장 50분 정도밖에 안 뛰어요. 그 사람들은 워낙 심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꼭 이거라고 해서 맥 느리다고도 한증이라고 보면 안 돼. 그건 느린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요건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 넘어가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추우면 투명하고 수상인 콧물, 재채기, 엷은 다량의 담이 나온다. 자, 감기 증상 중에서 맑은 콧물이 나는 거하고 맑은 가래가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한증입니다. 한증. 염증에서 나타날 때는 누런 가래가 나오고 누런 콧물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염증, 즉 열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맑은 콧물하고 맑은 가래가 나오면 한증이라고 하잖아. 그때 뭐 써? 소총명탕 쓰지. 이거는 해표지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다시 그때 또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와. 한증은 소화관의 움직임을 문제를 유발을 해. 이게 제일 커.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장고가 워낙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찬 음식이 워낙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름만 되면 한겨울에도 뭐 여름도 아니다. 한겨울에도 팥빙수 사 먹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난 불안해 죽겠어. 싸될 텐데. 그죠? 자, 찬 걸 많이 먹게 되면 소화관의 추동이 항진되기 때문에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안 된 상태로 변을 보게 돼요. 그걸 니상변이라고 하는데 변을 보면 가라앉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한증일 경우에는 변을 보잖아. 그러면 소화가 덜 돼서 변이 이렇게 굵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변이 바닥에 가라앉아. 이렇게. 꼭 진흙 부은 것 같이. 그걸 그래서 진흙 니자를 써서 니상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변 볼 때 무르게 나오거나 풀어지는 변을 보는 경우가 또 있거든. 그게 언제냐면 장내 음식물이 부패될 때도 그렇게 나타나. 풀어지는 변하고 그다음에 가스도 많이 차고 설사 같은 변을 보고 이런 경우가 염증이나 변이 부패됐을 때, 즉 변이 발효됐을 때도 나타나거든. 근데 차이가 뭐냐면 냄새. 무른 변을 봐. 근데 변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 그러면 한증이야. 찬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응? 변을 봤는데 환장할 것 같아. 화장실에 아무도 다시 못 들어가. 환기를 1시간을 이렇게 썩은 거야. 그거는 장에 균이 들어가서 음식물이 부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치료하는 건 또 다른 치료법이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또 다시 할 거예요. 자, 중증에서는 소화가 거의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음식이 진짜 음식 상태로 나와. 먹었는데 보니까 야채 모양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상태도 나와. 이걸 불소화변이라고 해요. 불소화변이 되게 돼도 아주 심한 한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여름에 찬 화채 같은 거, 찬 수박 되게 차게 먹어야 또 수박 맛있거든. 수박 맛있잖아. 이빨 수박 막 먹고 옆에서 그 아이스크림 하나 쪽쪽쪽 빨아대고 자잖아. 다음날 그러면 그냥 싸대는 거야. 그걸 중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거한제를 어떻게 쓰면 되냐? 자, 거한제 몇 개 안 나와요. 자, 장부의 중환. 내장의 찬 기운 때문에 혈액 흐름이 문제가 생겨갖고 질질 싼다든가 가스가 찬다든가 배가 빵빵해질 때 이중탕을 씁니다. 제일 잘 들어요. 소곤중탕도 아주 잘 듣지만 이중탕이 대빵이야. 이중탕은 영조가 먹었던 약이에요. 그래서 이중탕으로 이름 붙여. 원래 인삼탕입니다. 인삼탕인데 이중탕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왕이. 효과 좋다고. 소곤중탕도 잘 듣습니다. 근데 얘가 훨씬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이걸 더 좋아하고. 경락의 중환 아까 말했죠. 사지구간 팔다리 쪽에 혈관에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옥신 쑤시고 뻑하면 관절 아프고 이런 것들 신경통 나타났을 때 오적산 당기자각산을 사용을 해요. 쉽죠? 자, 그러면 몇 분 했지? 19분. 19분. 자, 오늘 이중탕까지 합니다. 인삼탕입니다. 인삼탕이라고도 하고 이중탕이라고도 해요. 처방 아주 간단합니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인삼, 건강, 백출, 자감초. 우와. 어서 많이 보던 처방인데 이거. 사군자탕. 사군자탕에서 건강이 복령 대신 들어갔죠. 원래는 인삼, 복령, 백출, 자감초가 사군자탕이잖아. 근데 복령 대신 건강이 들어가고 인삼량이 확 늘었어. 인삼탕이 인삼량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 이제 건강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쥐약이
인상하고 건강이에요. 건강은 그 온리제 그러니까 온리약 중에서 아주 강한 약입니다. 배웠죠? 생약 시간에 쇼고아우라고 긴게로라고 건강하고 생강이 말릴 경우에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생강을 말리면 건강이 되는데 건강이 되게 되면 그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소화제 같은 데 많이 써요. 찬 거 많이 먹으면 체하니까 소화제에 들어간다. 가스알면서 찾아봐. 거기 건강 들어가 있어. 그리고 쌍화탕 찾아봐. 쌍화탕도 건강 들어가 있고 생강 안 들어가 있어서 건강 들어가 있어. 건강을 쓰는 이유는 건강이 훨씬 더 몸을 데피는 효과가 강합니다. 그 얘긴 다시 말해서 장 쪽에 혈류를 증가시킨 작용이 강해. 건강에는 뇌 중추에 작용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생약책에 써 있잖아. 그지? 찾아보면 나와요. 그지요? 그리고 인삼은 당연히 몸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인삼은 되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도 하고 위하고 장에서 영양소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하고 건이 효과가 있어서 위하고 장에 소화액을 분비하는 작용도 더 잘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명약이지. 그래서 인삼을 많이 썼어. 건강도 많이 썼어. 이건 언제 쓰냐? 심한 중환 상태 직방으로 잘 듣습니다. 찬 거 많이 먹어서 물설사 쫙쫙 하는 사람 있죠? 먹으면 바로 그날부터 설사가 안 나와. 물론 이중탕에다 뭐 같이 쓰면 더 좋냐면 편장환 같이 써. 한풍제약에 편장환 나오는데 그거 같이 써요. 짱이야 짱. 중환에 편장환하고 인삼탕이 제일 잘 들어. 근데 왜 인삼탕 말고 소곤충탕이 왜 있을까요? 그죠? 인삼탕만 쓰면 되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건강 위장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쓰면 쌓이더라. 오래 못 써요. 그래서 위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위험 있는 사람한테도 오래 쓰고 싶잖아. 그때 소곤충탕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환을 제거하는 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탕, 소곤충탕. 근데 이중탕이 훨씬 잘 들어. 근데 얘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든가 위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짧게 써요. 보통. 근데 위험이 없고 실제로 정말 심한 중환 상태라고 하면 이거 허한일 경우에 앞에 나왔죠? 허한.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위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을 허한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몸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고쳐주는 작용도 해요. 얘는. 그래서 한 달씩 장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 있는 사람한테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돼. 위험 있는 사람한테 그럴 땐 소곤충탕을 쓰면 돼요. 알았죠? 쉬워. 그래서 이제 백출하고 자감초는 위장의 영양소를 촉진시켜주고 장을 그다음에 그 자감초 같은 경우는 강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죠? 온리거한 약에는 강심 효과가 있는 걸 쓰게 되면 더 잘 들어. 왜냐하면 기능을 높여주니까. 그래서 이중탕은 요 네 가지 약으로 아주 효과를 좋게 만들게 해놓은 겁니다. 오죽하면 많이 먹었겠어. 온중산한 보기건비 작용이 있는 거야. 뭐 요 처방 4개만 봐도 금방 아는 거고.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적응증을 언제 쓰냐? 허한 상태에도 쓰고 실한 상태에도 써. 오 그렇겠지 당연하지. 허한 상태는 뭐라 그랬어? 전신적 기능이 떨어져 갖고 위장에 영양 흡수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잖아. 그래 갖고 전신적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기어 증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권태무력감, 식욕부진, 숨참, 소리에 힘이 없다, 맛을 못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 나와. 복부가 자주 부풀어 오른다. 중환 상태를 중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이겁니다. 복부가 자주 부풀어 오는데 이거 가스 아닙니다. 가스 아니에요. 내장에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를 못해 갖고 혈액이 우렬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배가 부풀어 올라요. 찬 걸 먹거나 체력이 떨어져도 나타나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타나.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중환 상태가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심한 거지 증상이. 그지? 그걸 허한이라고 해. 허한. 오케이? 허한. 그래서 복부가 자주 부풀어 오는 증상. 방구를 안 나와. 근데 복부가 빵빵하게 부풀어. 이거 없애려면 따뜻한 데 가서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그럼 배가 진짜 거짓말처럼 싹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면 혹시 배 아픈 게 가라앉아요? 라고 물어보면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중환이야. 그때 이중탕 쓰면 짱 잘 들겠지? 여기 있잖아. 냉암형 증강하고 차가워지면 심해지고 따뜻하게 하면 가라앉아. 배가 쏙 들어가는 거거든. 그걸 말해요. 오케이? 쉽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물음병 본다는 얘기고. 자 실한.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갑작스럽게 배가 막 꼬이듯이 아파. 언제? 응급실에 가잖아. 응급실 저희 약국은 이제 옆에 그 응급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 언제 되냐면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약국 옆에 감자탕집이 있었는데 감자탕집에서 꼭 먹고서 나올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퍼서 먹고 나와.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응급실로 가는 거야. 배가 아파서.
그렇지? 기름진 거 먹고 찬 거 먹어봐. 그냥 아주 배가 꼬이지. 그걸 중환이라고 해요. 그때 쓰면 진짜 잘 들어. 거기다가 이중탕에다가 스코폴라민 들어있는 거 쓰면 돼요. 진경제. 그것은 바로 가라앉아요. 자, 여기 보면 찬 거 많이 먹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복통, 구토, 설사, 설사. 그리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여기가 그냥 막 터질 것 같이 아프지 막 그냥 상복부 평만감. 그렇죠? 요럴 때 쓰면 됩니다. 이게 실한 상태. 중환이라고 하죠. 자, 다음 볼까요? 요 처방은 비위원의 대표 처방이에요. 짱이야. 처방을 아까 설명을 했고 주약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비위 허환의 병태가 도대체 뭐냐면 소화기계 전반의 기능 저하가 오래됐어. 소화기계 전반의 기능 저하가 오래돼갖고 소합수장애가 심해지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안 들어오니까 소화가 말초 순환이 안 되고 위장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겨갖고 장관 평활근이 긴장 상태가 돼서 아픈 거거든. 그러면서 싸대는 걸 말해. 오케이? 이해했지? 여기에 실화는 뭐냐면 찬 거 많이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하면서 평활근이 틀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게 반사적인 그 평활근 긴장 상승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갖고 추동향진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팍팍 싸대지. 응?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찬게 다서 찬게 위장에 찬게 들어가서 나타나는 급작스러운 평활근 긴장 상승이거든. 그걸 실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 허환과 실환에 쓰는 거야.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만성위염이나 이런 데 쓰진 않고 만성질환으로 나타나는 비위기여 증후에 쓰는데 이게 만성질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 보통 긴장 상태에서 많이 오는데 아주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여기가 고장이 난단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에 혈액이 안 흐르잖아. 우리 배웠잖아. 생리학 시간에. 그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장 쪽으로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긴장 상태로. 그러면 위장에서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음식물이 소화수가 안 되겠지. 그게 비위 허환을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일종이거든. 바짝 긴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상사가 완전 개또라이 새끼라서 맨날 긴장을 하게 만들거나 맨날 쪼는 거지 개새끼가. 그러면 얘가 고장이 나갖고 얘가 비위환이 돼서 싸대는 거야. 불쌍하지. 그럴 때도 많이 써. 나한테는 이런 환자가 더 많이 와. 이런 환자 많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급성 위염이나 급성 장염으로 그러니까 이건 찬 거 많이 먹어. 아까 얘기했잖아. 여름에 옆에 삼겹살집에 삼겹살 해라지게 먹고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서비스라고 이빨 떠갖고 확 먹으면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중환. 이해했죠? 자 다음 운영의 신뢰를 보면 자 여기 내장의 한증 아까 말했잖아.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기능이 약해서 소화 기능이 약해서 영양소가 안 돼갖고 기능이 떨어져갖고 나타난 한증.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찬 걸 먹어서 나타나는 것들에도 쓰고 여기에 써요. 빈혈증. 잘 들어. 빈혈이 잘 들어. 아까 말한 중에서 언제 잘 드냐면 소화 기능이 약해서 자주 배가 부풀어 오른다든가 수시로 물음변을 보는 사람들 있거든. 많아. 그런 사람들 철분제 먹어도 피를 못 만들어. 다 알잖아. 철분만 가지고 혈액을 만들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그러면 철분만 가지고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있어야지 철분을 만들지. 혈액을 만들잖아. 혈액을 만들려면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맨날 물음변 보고 설사를 하는데 어떻게 철분제만 먹고서 피를 만들냐고. 못 만들잖아. 그럴 때 써요. 자주 물음변을 보거나 가스가 차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쓰게 되면 꽤 잘 들어요. 꽤. 사군잔탕도 그렇고 보주인기탕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빈혈 치료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보면 이 엑스제라는 게 과립제를 말해요. 한방 과립제 중에서 인삼탕, 이중탕이 인삼 함량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인삼을 단일로 따로 못 쓰는데 인삼 쓰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쓰지 나도. 삼이 필요할 때. 심한 무기력 상태라든가 이럴 때도 이중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빈혈증에 골랐으면 잘 들어요. 자 여기 보면 저산증에서 쓴다고 돼 있는데 위염 중에서 저산증으로 인한 위염도 있고
위산 과다율이라는 위험도 있잖아. 이건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 위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잖아.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알죠? 어떻게 하냐면 쉬운 건 뭐냐면 사과 먹으면 소화 잘 돼. 저산증이야. 사과 먹으면 속 쓰려. 위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소화성 궤양. 이해했지? 그렇게 되면 돼. 사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가 위산 과다를 좀 만들어주거든. 위산을 만들어줘. 잘 나오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쉬워. 그렇게 안 하고 뭐 식초를 갖다가 이렇게 먹기도 나 같은 사람 식초 먹으면 죽거든. 사과 먹으면 금방 알아요. 금방. 그러면 사과를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속쓰림도 가라앉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저산증이거든. 저산증일 때는 위산 억제제라든가 제산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때 저산증일 경우에 요걸 쓰면 그 이중탕을 사용하게 되면 되게 좋아요. 잘 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중탕 사용하는 법 알았죠? 이중탕 아주 좋은 약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